햇볕이 쏟아지는 어느 주말 아침, 여기는 서울숲역입니다. 예쁘죠? 왜요? 얘 별명이 여신이에요. 왜 여신이죠? 예뻐서요. 본인이 이쁘다고 자부하시나요? 네. 어느 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번에는 초록천사 친구들이 서울시의 명품 수돗물 아리수를 체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알면 알수록 더 맛있는 아리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화면을 통해 정화구조가 왜 필요한지 이론 교육을 통해 배워갔는데요. 아니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벌써 스마트폰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만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이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바로바로 수돗물이야.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았어. 지금 뭐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수치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인치에서 5인치 사이가 보통 됩니다. 요즘 대부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끌어들여 인물을 끌어들여서 5,000m 떨어진 저 정상으로 옵니다. 오면은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요 과정에서 약품을 집어넣을 수 있다. 약품을 응집약품이라 해서 물속에는 지저분한 그 성분들이 좀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약품을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덩어리를 만들어요. 덩어리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없애주는 게 이제 정수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약품을 집는 필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 가지인데 입구에 모여 아리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은 고종 황제의 명에 의해 1908년 뚝섬 정수장에 생겨난 것으로 시작으로 지금의 정수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체계적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질 관리는 현재 시판 중인 먹는 물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돗물인 아리수가 더욱 품질이 좋은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서울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 그곳에서는 이곳 아리수가 있었습니다. 수질 정화 구조는 전반적으로 깊이 5m가 되는 꽤 깊은 곳으로 초록천사 친구들도 매우 깊은 물속을 보고 조심조심 걸으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우리가 간 곳은 문학관인데요. 물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12살요? 키? 키 몰라요? 네? 34. 체중? 33? 34? 자, 여기 손 올리세요. 이런 수분 측정 해보면 내 몸에 얼마나 적정한 수분량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좀 스캔을 하고 있죠. 자, 지금 63% 나왔어요. 친구 나이 몇 살이었죠? 12살이죠. 10살에서 16살 차이에는 60% 정도의 물이 있으면 적정 수분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물을 아주 잘 마시고 있는 거예요. 63% 정도 있으면. 하는 길에 물장수 아저씨 봤죠? 네,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혹시? 실제로 본 적 없죠? 지금은 왜 물장수 아저씨가 없냐면 집에서 수도꼭지만 쓰면 물이 나오잖아요.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물장수 아저씨가 시냇가나 우물마을에서 물을 떠오면 깨끗한 물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보이는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성수도 일반 평면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지도는
1920년대 시가지, 서울 시가지 배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물길이 보이고 있죠. 여기 밑에 물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가 있는 뚝도 수원지 제1정수장입니다. 여기가 제일 최초의 정수장이었고요. 여기부터 물이 정수가 돼서 올라가면 저기 등고선이 있는 대현산 배수지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선 있는 데가 을지로 5가예요. 이렇게 해서 사대문 안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까지 물이 골로 퍼질 수 있게 초기에 수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총 3줄밖에 없었죠. 네, 사대문 안이 예전엔 서울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이 초록색 선만 저기 밑에 용산구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 선이 왜 혹시 밖으로 나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1920년대였고 용산구에. 왜냐면 그때는 일제시기였기 때문에 일본군 기지가 저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이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있는 양반들만 특히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배수지, 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펌프가 있죠. 여기는 송수 모터 펌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정수된 물을 만들면 이 펌프로 서울 중심지까지 물을 보내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이 힘을 만드는 원료는 석탄이었어요. 네, 석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물을 보내는데 여기 친구들 지금 깔고 앉아있는 밸브, 여기 똑같은 밸브예요. 밑에 밸브 실제로 사용되었던 밸브이고요. 이 밸브는 역지 밸브 또는 역지변이라고 불렸는데 예전에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전이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는 물이 역류하거나 고장이 날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직접 손으로 밸브를 잠궈서 물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기계와 밸브를 조작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 모형도 만들어 놓고 실제처럼 예전에 사용됐던 그대로 바닥에 묻어두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너무 떠들면 안 돼요. 자갈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보통 75cm 모래, 25cm 정도 자갈이 깔려 있고 계속 교체를 해줬는데 여기 오른쪽에 사진 보이죠? 아저씨들이 직접 이 모래를 한강에서 가지고 와서 모래를 교체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이 왜 있었을까요? 어두우니까. 그렇죠. 어두우니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빛을 받기 위해서 있었고 또 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이 몇 개 안 보이지만 총 84개의 창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창이 있어야 이 안에 있는 모래를 교체하는 작업도 좋았고 환기를 하기에도 네? 질문인데 네, 여기에 질문하세요. 물이 채워져 있던 거예요? 네, 물이 다 채워져 있어요. 저기 눈금 있는 데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완속 여과지가 아니라 급속 여과지로 바뀌었고 완속 여과지 속도는 하루에 4m 정도의 속도였고요. 급속 여과지는 하루에 150m의 속도로 물을 여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지금까지 전시회를 마치고요. 이제 교육 활동하러 갈 건데요. 두 줄로 서서 교육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머리 조심해. 독특한 모양으로 색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좀 개성이 드러나게 자기만의 이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물필이를 만들어 주실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진짜 주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놔둘 거니까요. 멋있게 한번 줄무늬를 그리셔도 되고요. 전방에 무늬가 있는 친구를 그려줘도 되고요. 눈썹을 휘날리고 있거나 콧털이, 콧수염이 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운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장환입니다. 수돗물 처리 과정은 원수에서부터 송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한강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침전지에서 덩어리를 침전시키고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여과지로 가서 미세한 덩어리들 여과지에 고르는 작용을 합니다. 저희 뚝도 정수장 직원들은 항상 최선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박물관 구담비입니다. 저 오늘 아이들을 전시 해설하는 걸 맡아서 했고요. 물과 환경 전시관, 수도박물관 본관, 완송 여가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과 환경,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예전에 이곳에서 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재를 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박물관 해설사 김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한 수업은 물필이 수업이었는데요. 이 물필이 수업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 물필이 수업 중에서 이제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수업을 가졌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아이들의 어떤 참여 형태는 괜찮았나요? 네, 좀 조용하고 되게 집중하는 분위기였고요. 나이대가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집중도도 높고 이제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장난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각 교육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생각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크게 가져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초록천사 에코리더 스쿨 다음 회를 기대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녹색 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주최하고 소니코리아가 지원하며 투라인 인터내셔널이 주관합니다. 아리스 정수장을 방문하고 나서 정말 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아리스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영무야 오늘 어땠어요? 아리수가 수돗물이어서 잘 안 마셨는데 아리수가 여러 것을 거쳐서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리수에 대해서 그냥 물이구나 하고 먹었는데 이제는 아리수의 소중함을 더 자세히 알고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리수 체험 갔다가 물필이 체험도 하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못 해본 체험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민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번에 한 번 왔었던 아리수 정신센터를 한 번 더 와서 즐거웠고 또 전에는 잘 안 먹었던 아리수를 이제는 믿고 마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